새 정부 들어서 경제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경제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뉴스 심리 지수가 지난주 109.05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지난해 12월 77.08까지 추락했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스피도 3,0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환율도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라고 하는 외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입니다. 지금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확실히 살려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을 함께 고려하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민생 경제 확실하게 회복시켜야 합니다. 문제는 국회 상황입니다. 원내 대표 간 회동이 있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4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합의를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복잡할 게 전혀 없는 문제 아닙니까? 22대 국회 개원할 때 여야 간에 합의했던 원인 구성 방침대로 위원장 선출하면 됩니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손을 대자고 들면 국회 모든 상임위원장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다시 협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 이를 소관할 국회 상임위원회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때 가서 전체 상임위원회의 편제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은 22대 국회 개원의 합의대로 신속하게 위원장을 선출해서 추경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19개 부처에 걸쳐 있습니다. 추경안을 심사해야 될 상임위원회도 13개나 됩니다. 당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추경안을 처리할 방도가 없습니다. 즉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해 줄 것을 국민의힘은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많은 민생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좌초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안과 함께 거부권이 행사된 민생 법안과 여야 민생 공통 공약에 기반한 법안들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흡집 얘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민석 후보자는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로 10수년 동안 모진 세월을 감내한 끝에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고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한참 전에 가짜로 판명된 투서까지 다시 꺼내들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을 넘어서 자녀의 고교 시절 교회 활동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부인은 물론 이혼한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입니까?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49%가 국무총리로 적합하다 이렇게 응답했고 부적합하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정부 흠집 내기로 국회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추경 처리, 대미 관세 협상 등 지금은 대한민국 정상화에 온 힘을 써야 될 때입니다. 조속한 내각 구성은 국정 정상화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 헌법이 정한 인사청문이 정치 보복과 내란 동조의 연장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기를 바랍니다. 차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청문 대상자의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내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인사청문회의 본래적 목적과 기능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정략적 입장을 버리고 대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